원장님 지난번에 이중턱은 잘 안 빠지는 부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방흡입 받으면 확실히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방 흡입만 받게 되면 다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처지거나 울퉁불퉁해져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얼굴은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골격이랑 근육, 피부 탄력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지방 흡입만 했을 때 후회할 수 있는 유형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어떤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좀 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땅콩형 얼굴이신 분들이에요. 광대가 좀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옆볼이 좀 꺼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빼기만 했을 때는 울퉁불퉁한 게 좀 덜 개선될 수 있거든요. 이제 지방을 튀어나온 부위는 좀 빼주고 꺼진 부분은 넣어주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광대는 지방을 못 뺀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세요. 이게 사실 틀린 말이고, 광대에 지방이 있으면 그걸 빼주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빼기만 했을 때는 조금 효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옆볼이 꺼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채워주지 않으면 땅콩형의 울퉁불퉁한 게 좀 덜 개선되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부위는 빼고 좀 낮은 부위는 좀 채워줘야지, 그래야지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광대 쪽은 아무래도 좀 숙련되어 있는 전문의한테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지방을 얼굴에 넣으면 얼굴이 더 커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꺼진 부위에다 넣는다고 해서 얼굴이 막 이렇게 볼이 빵빵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 높이 차이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결국 전반적으로는 좀 더 슬림한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턱인 경우예요. 턱이 좀 작은 거는 보면 다들 아시는데, 이중턱이 잘 생기는 거랑 무턱인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턱이 있으면 지방 흡입하면 되겠지, 침샘 보톡스 맞으면 되겠지 하셨다가 생각보다 효과를 별로 못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게 턱이 작고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피부가 붙어있을 뼈대가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방만 뺐을 때 그 효과가 조금 미비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초음파를 보면은 이런 분들은 턱에 지방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안쪽에 근육의 위치가 내려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팔경근, 성형술, 이중턱, 근육 묶기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얼굴 턱에서 뺀 지방을 턱 끝에다가 넣어주는 지방 이식도 할 수 있으니까요. 무턱이라서 나는 어차피 안 되겠다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같이 상의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의 탄력이 떨어진 경우인데요. 지방만 빼버리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거나 턱선 처짐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술 전에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 아무래도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는 실리프팅이나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로 안 되는 심한 정도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처진 피부를 잘라내주는 안면거상이나 목거상술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실 제일 오해를 많이 받는 케이스인데요. 귀 밑이나 턱 아래쪽 이런 양쪽에 볼록하면 다들 지방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턱밑침샘, 그러니까 악하선이 커져서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턱에 있는 그 지방이 그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 이게 구분이 잘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 중에 여기 이제 침샘이 만져져요 하면서 짚으시는 부위를 보면 그냥 지방 조직을 잡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지방이 좀 더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침샘이 더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복합적으로 원인이 있거든요. 초음파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지 더 안전하게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 근육 자체가 늘어진 경우나 예전에 여러 가지 시술로 인해서 지방이 좀 딱딱하게 뭉친 경우예요. 목 쪽에 이하고 힘을 줬을 때 목에 이렇게 세로띠가 생긴 경우들은 그게 근육이 이렇게 벌어져서 좀 넓게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 대한 처치가 들어가줘야 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그럼 지방만 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방만 뺐을 때 오히려 그 안쪽에 섬유화된 조직이나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고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맞는 해결을 해야 된다. 예전에 윤곽주사를 여러 번 맞으신 분들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윤곽주사나 뭐 지방분해주사, 인모드나 온다 여러 번 반복해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 섬유화되어 있어서 일반 흡입으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엘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동반해서 해주거나, 근육이 좀 튀어나와 있는 분들은 근육을 묶어주고, 그 원인에 따른 처치가 또 따로 들어가야지 이게 좀 더 부드러워지고 최대한 좀 빼낼 수가 있어요. 지방이 많은 유형은 사실 지방 흡입이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일단 땅콩형인 경우는 그렇게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턱인 경우에는 근육 묶기 같은 그런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피부의 탄력 저하 같은 경우는 리프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침샘형은 침샘 보톡스나 절제가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육이 벌어졌거나 지방 섬유화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은 그거에 맞춰서 또 추가적인 시술이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원인을 확인해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만져보면 턱살이 이렇게 손으로 부드럽게 잡히는 여기는 이제 지방의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침을 한번 꿀꺽 삼켜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대한 처치가 들어가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결국 원인이 피부냐, 지방이냐, 근육이냐, 침샘이냐, 이걸 좀 초음파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원인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최대한의 효과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올로성형외과의 정상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